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행하는 만큼 화폐를 발행하면 안 돼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월간 1% 정도 증가율로 화폐를 발행해요.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발행액이에요. 연간 10%가 넘어요. 화폐 증가율이. 엄청나게 돈을 찍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죠. 연간 10% 이상의 화폐를 찍어내는데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안 올라간다? 근데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럼 쏠릴 텐데. 근데 부동산 가격을 뭘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협을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해피한 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뭐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원화 달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거를 쓰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원화가 울지 않고 달러로 모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미국 중앙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극단적으로 따지면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건데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달러를 가지고 이태원이나 어디 상점 가서 아마 결제하면 받아주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갑에 달러 넣고 다니진 그렇죠. 않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어떤 국제 거래를 하거나 이제 뭐 미국의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갔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쓸 유인이 생기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원화를 완전히 잠식할 거냐의 문제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일단은 왜 그럼 우리가 원화를 쓰는 거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세금은 무조건 원화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 내세요 이런 정부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신의 기득권을 놔버리는 건데 민간 시장에서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 범람하더라도 세금은 원화로 내 이렇게 하겠죠. 그냥 심지어는 종이 돈 원화로 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은 무조건 원화로 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상장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상장 기업들이 절대로 월급 통장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 통장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쓰겠죠. 이 두 가지만 통제하더라도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그 사용자 비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 통장에 일단 원화가 꽂혔는데 이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일단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의 유학생한테 돈을 보내기 전에는 내가 굳이 일상 결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온체인상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거나 안전한 자산들이 많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로 환전하잖아요. 지금 젊은이 2030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달러로 환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정부나 심지어 일본 정부도 온체인상에서 안전자산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나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끔 하는 게 국채를 파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온체인이라고 하는 백화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온체인 백화점에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작가님이 온체인상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1억 달러를 가지고 내가 온체인상에 들어갔어요. 온체인상에서 내가 뭘 살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밖에 살 게 없어요. 비트코인. 네. 왜냐면 온체인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자녀들에게 송금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죠. 그럼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끔 하려면 이 온체인이라고 하는 백화점 내에 입점 상점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온체인 자산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소유하는 이유는 석유를 사거나 월가의 자산을 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월가의 금융자산을 온체인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노리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그 월가의 금융자산을 온체인화하자. 그게 이제 RWA인 거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STO라고 해서 이제 주식 토큰이죠. 그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미국의 국채가 온체인상에 있다. RWA 국채가.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 지금 엔비디아 회사채나 엔비디아의 주식이 온체인상에 있다.
그럼 그걸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사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의 지금 정부는 미국의 국채를 지금 미국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용 대출이 안 되잖아요.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무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 담보 토큰을 온체인상에서 담보물로 굴리고 이 담보물을 근거로 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뭐냐면 내가 종이 국채를 사면은 연간 지금 뭐 30년만기 국채가 올라가지고 5%인데 연간 5%의 수익률을 내가 받는 건데 이자를 받는 건데 내가 RWA 국채를 산다. 그러면은 그 국채의 수익률도 그대로 받고 RWA의 어떤 그 자산 운용의 수익률도 더해서 8% 9%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채는 또 뒤에 미국의 부동산이라고 담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초절정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는 뭐예요? 그냥 미국 정부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 나중에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렇죠. 나 미국이야 약속, 이거잖아요. 약속. 지금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양촌리 이장이 갑자기 그 촌스러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네. 나 김창익이야 이러면서 신용대출 해줘 이건데 옛날에는 이장님이었으니까 신용대출 좀 해줬지만 네. 이미 그 예를 들어서 한도가 3억 원인데 3억을 다 썼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또 국민은행 가서 나 김창익이야 대출 더 해줘 그랬더니 이제는 담보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신용대출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는.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을 담보로 또 앞으로 비축할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걸 온체인상에서 RWA 토큰으로 만들고 이 토큰을 담보로 한 채권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큰에서 수익률이 발생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높아진 안전자산이 되고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안전자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원화를 달러로 바꿔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 왜 바꿔요 지금? 뭐 미국 거를 사기 위해서 바꾸지 않을까요? 왜 미국 걸 사요? 한국에도 살 게 많은데. 필요하니까 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 자산이.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원화가 무슨 뭐 통화 주권이 위협되고 뭐 이 정도까지 갈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절대로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과 월급 통장이 원화로 유지되는 한은 일상생활에서 원화를 쓰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모습은 연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환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계속 달러를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원화는 계속 발행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행하는 만큼 화폐를 발행하면 안 돼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월간 1% 정도 증가율로 화폐를 발행해요.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발행액이에요. 그럼 연간 10%가 넘어요. 화폐 증가율이. 엄청나게 돈을 찍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죠. 연간 10% 이상의 화폐를 찍어내는데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안 올라간다? 시장이. 근데 부동산이 알짜 자산이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럼 쏠릴 텐데. 근데 부동산 가격을 뭘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이게 일단 하나 있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온체인상에서 달러를 사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막대한 달러 환전 수요가 발생할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자산이 훨씬 더 안전해져요. 담보물이 있는 채권을 발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원화의 유출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이 수요를 어떻게 막아요? 지금도 엔비디아 주식 사겠다고 그렇게 달러 바꿔대는데 그죠? 근데 앞으로 저기 수익률 8%의 미국 국채가 나갔다. 어떻게 막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위험 자산이에요. 일본의 국채만 해도 안전 자산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는 네. 위험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 국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앞으로 환율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려면 원화의 발행량을 통제하거나 두 번째는 국내 자본시장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온체인 안전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든 말든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내 원화 사용자들에게는 당신 지금 한국 정부 국채 코리아 트레저리 펀드 사면 연간 7%의 이자를 줄게. 근데 그 뒤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담보야. 아니면은 기재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담보야. 라거나 그 미국의 국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원화 자산을 만들어줘야 돼요. 온체인 자산을. 그러면은 내가 굳이 달러로 바꿔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바꿔서 미국의 RWA 그 토큰을 안 사도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낮은 수준으로 잡겠다 또는 온체인 상에서 어떤 원화의 어떤 주권을 유지하겠다? 공연불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은 지키겠다. 이거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드시는 분들이 미국 재무부나 미국 빅테크 진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서 우린 지금 이런 상태로도 원화의 어떤 달러 교환 수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지금 수준에 유지가 되거나 원화 주권을 소화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화 주권을 지키겠다고 해요. 천재들이죠. 근데 사실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 또 그걸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됐고 올해 7월 1일부터 아마 스테이블 코인 유예 기간이 끝나서 발행할 수 네.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적격료만 갖추면 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 돈을 만들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위안화가 지금 국제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빈살만이 그 위안화로 석유를 팔아서 그 위안화를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자본 시장이 없는 거예요.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중국의 자산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위안화로 뭔가를 받고 팔았다 그러면 나는 중국 가서 뭐 그냥 마오타이주를 사온다거나 뭐 그런 거 쇼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중국의 국채를 살 수도 없는 거고 중국 자본시장을 뭘 믿고 사요. 시진핑이 통제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달러라는 거는 월가나 그 자산운용사들이 만들어놓은 자산 금융 자산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화폐량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이 파생 상품들이.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받고 뭔가를 팔았을 때 이 달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동시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안전자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안전자산이 뭐가 있어요? K-팝 콘서트 표? 안전자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자산? 오히려 정말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 K컬처를 예를 들어서 결제하는 어떤 토큰을 만약에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진영 그 JYP나 뭐 SM 기획이 뭐 하는 뭔가 내가 그 공연 티켓을 사거나 할 때 쓰겠죠. 그 수요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국채 수요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사용처를 만들어 주고 화폐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 수 있는 대상, 실물을 만들어 주고 화폐를 만들어야지. 이게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화폐를 만들어 놓고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근데 인류가 상품이 만들어지고 화폐가 만들어졌지 화폐가 만들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폐라는 거는 상품을 사기 위한 매개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온체인상에 아무런 자산이 없어요.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요. 근거법조차.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토큰을 만들겠다? 그 토큰을 뭐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세금밖에 없어요. 정부가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지방 정부의 지방세나 중앙 정부의 이제 국세나 세금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내세요. 그러면 세금만 그걸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들이 그 지방 무슨 화폐 발행하잖아요. 그거 결국은 뭘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만들어내는 서비스 이용하는 데 쓰는 건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막 혈안이 돼가지고 RWA라는 걸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할 수 있는 백화점을 막 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메이스 백화점도 뭐 막 올라가고 있고 무슨 뭐 백화점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그 백화점 안에는 살 게 너무 많아요. 원화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있는 걸 사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려고 하는 유인이 막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백화점 건설 계획조차 없어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되게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네.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행정부 이 구조 자체가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오늘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돈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어떻게 왔는지, 왜 이제 한국형 스테이블이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쭉 왔는데 이 책을 보시면 제3의 달러 이게 뭐 작은 책도 있고 큰 글자 책도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재밌게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중들은 어쨌든 자신의 부를 자산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앞으로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대중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뭐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반 대중분들이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비용의 구조를 일단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90%의 대중은 이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
강남 아파트만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가? 그리고 미국 자산만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봉이 작년에 비해서 5% 오르면 5%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대안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정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용자 비용 구조를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자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 기업들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의 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이제 여러 가지 경통 은행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은 많은 비용을 감내시키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양쪽을 다 인식하시고 우리가 왜 지금 새로운 화폐를 자꾸 욕구하고 있는가 네. 또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왜 자꾸 내가 기존에 있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새로운 뭔가로 옮겨가려고 하는가를 이제 그 문장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내가 막연하게 그냥 지금 현재 뭔가가 좀 불편하다라는 네. 네. 거에서 나는 무엇이 불편하고 왜 불편한지를 한번 문장으로 써서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 상대가 생겼다는 인식 때문에 그 법정화폐를 남발했던 정부가 뜨끔해서 사용자 비용을 줄이거나 우리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만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킹, 그러니까 맡기기만 해도 8에서 1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 국채 이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STO 같은 걸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디파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중은행의 이자나 어떤 채권 수익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이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뭐 설명을 드릴 정도의 지식은 없는데, 네네. 어쨌든 이 뭐가 좀 자꾸 바뀌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엄청난 그 소용돌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부는 그거를 굉장히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근데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나중에 뚜껑을 따고 보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거를 엄청난 위기감으로 인식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세법상에서 지금 소득세법상에서 크립토가 복권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특히 화폐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일본이. 근데 일본도 최근에 그 가상 자산을 기타 자산에서 금융 투자 자산으로 컨셉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아직까지 그냥 기타 자산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나 그냥 일확천금 그냥 그 뭐 번개 맞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겠어요. 네, 오늘 그 너무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책을 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모셔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되는지 좀 듣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서클 주식이 있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좀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우시겠네요. 그게 언제 올라갈지 또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